파워포인트란 파워포인트는 과거 사진이나 차트 등을 한 장씩 보여주며 하던 각종 프레젠테이션을 자동화하고 동영상, 설명, 내레이션, 사운드 이펙트, 음악 등을 포함시켜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패키지 안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혹은 아웃룩 등이 포함되어 패키지로 팔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연 사용료를 받는 버전으로 바뀌어서 매년 한 대 사용에 70불부터 6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100불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상업용은 대당 연 사용료가 175불에서 240불로 더 비쌉니다. 연구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홈 앤 스튜던트 버전은 2019년 모델을 현재 150불 내외에 구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슬라이드 쇼와 비디오 만들기,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기입니다. 슬라이드 쇼로 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사진 등을 보여주기 위한 슬라이드 쇼의 경우 각 슬라이드는 대개 장당 3초에서 10초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맞는 배경 음악을 넣습니다. 또한 비디오 클립 자체를 하나의 슬라이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여행, 인생, 생일, 결혼, 그와 같은 이벤트들을 비디오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만드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은 효과 있게 만드시려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처음부터 프레젠테이션의 컨트롤을 잡으세요. 청중과 눈을 맞보면서 우선 진행자의 소개를 하세요. 진행자가 처음 자기 소개를 할 때는 다른 것에 관심을 끌지 않도록 배경은 아예 없거나 프레젠테이션 내용과 관계 있는 중에서 아주 심플한 화면을 사용합니다. 슬라이드 쇼의 슬라이드를 복잡하게 작성하지 말고 필요 이상 설명이 길게 않게 하세요. 화면마다 간단하지만 핵심의 설명을 곁들이세요. 텍스트와 사진, 영상, 설명, 즉 시청각 효과를 이용하세요. 진행자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지 마세요. 그냥 설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전에 여러 번의 리허설만이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오피스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 바탕화면 등 각종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빈 최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수업 1번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컴퓨터를 오픈하시게 되면 5에 있는 오피스라는 이 칸 안에서 시작하실 수도 있고, 혹은 P자가 있는 곳에 있는 파워포인트라는 여기를 클릭해서 이 프로그램을 오픈하셔도 됩니다. 오피스를 클릭하신다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열 수 있는 이와 같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등등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프레젠테이션, 즉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시작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파워포인트 첫 번째 화면이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 작업을 시작하신다면 여기에는 프레젠테이션 1, PPTX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맨 처음에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혹은 직접 시작했던 P자에 있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직접 시작하셔도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직접 시작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스타트 페이지에서는 어떤 식의 화면을 사용할 것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당연히 맨 처음은 아무런 배경이 없는 블랭크 프레젠테이션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백그라운드 모니터 스크린이 수백 개가 나오게 있습니다. 여기서 More Theme을 클릭하셔서 더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하면서 블랭크 프레젠테이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랭크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두 개로 나누어진 스크린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위쪽에는 프레젠테이션 1, 지금 오늘 제가 시작하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는, 즉 아직 세이브가 되어 있지 않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보시면 처음부터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하였던 작업 창 시작하는 데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다른 파일에 대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으로 가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다시 항상 이 자리로 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홈이라는 메뉴 밑에 따라 있는 다른 각종 서브 어카운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은 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크게 보이도록 스탑 쉐어를 하고 파워포인트 화면만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탑 쉐어를 하고 다시 스크린 쉐어를 해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화면을 크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1번 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슬라이드라고 부르고 이곳에는 작은 썸네일이 보이게 되고 여기에는 그 화면 슬라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스크린을 너무 작게 사용을 하신다면은 저 위쪽의 메뉴가 자꾸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작게 사용을 하시고 있다면 여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화살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들을 누르시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화면들에 대한 작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관한 것, 즉 요 화면, 홈 화면에 이와 같은 것이 더 크게 보이고 파라그래프나 드로잉이나 에디팅 이것도 역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메뉴들이 보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이와 같이 그렇죠? 스크린을 넓고 크게 사용을 하셔서 많이 사용하실수록 유리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클립보드라는 것은 이쪽에 대한 것들에 대한 메뉴이기 때문에 일단 화면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X를 사용해서 닫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썸네일이 나오고 이쪽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항상 Click to Add Title 해서 여기에 제목을 적는
텍스트 박스라고 부르는 것과 클릭 투 애드 서브타이틀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작은 글자가 더 작게 텍스트가 타이핑이 되는 서브타이틀 박스가 열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는 두 개 다 그냥 박스 모양만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클릭하고 그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끝에 사방과 이렇게 전부 다 방울이 조그맣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 커셔가 번쩍거리고 있으면 이 반짝거리는 커셔를 보시면서 여기에서 타이핑을 한다면 이와 같이 여기에는 큰 글자 서브타이틀 박스에는 똑같지만은 글자 사이즈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 박스와 서브타이틀 박스의 차이는 글자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항상 이 글자를 워드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이라이트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하이라이트 색깔이 바뀌게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홈 메뉴에서는 여러 가지 글꼴을 바꾸실 수도 있고 사이즈를 바꾸실 수도 있고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혹은 글자를 볼드로 더 두껍게 쓸 수도 있고 옆으로 뉘어서 이탈릭 혹은 언더라인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이펙트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다면 first 슬라이드 하시고 이렇게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지우셔도 되고 하이라이트해서 지우셔도 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by 케빈 하고 이렇게 제가 쓰고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실 때는 아무 때나 choicestudy@gmail.com에 접속을 하셔서 제게 이메일로 질문을 물어보셔도 좋고 이 파워포인트에 대한 그 공부를 복습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신다면 choicestudy.com 이라는 이렇게 웹사이트를 죄송합니다. choicestudy.com 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 사이즈를 키운다면 몰드를 하고 36으로 더 키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자를 내 마음에 듣게 하신 다음에 여기 박스 선, 경계선에 가시면은 4개의 화살표가 붙어 보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가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 여기 있는 타이틀 박스를 클릭하셔서 물론 이 밑에 박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위쪽에 돌아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화살표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서 클릭을 누르고 계신 채로 이렇게 모양이 조금 바뀌죠. 그렇게 하셔서 이걸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현재 여러분이 적고 있던 텍스트 박스가 이와 같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클라인 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아까 한 것이 더 좋은데 하실 때에는 되돌아가는 이쪽에 보시면 지금 되돌아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보다 우리가 앞으로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앞쪽으로 다시 가는 것은 없지만 지금 제가 이것을 되돌아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쪽으로 다시 또 아까 하였던 식으로 나가는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을 클릭하는 것을 컴퓨터에서는 undo라고 합니다. 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 undo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undo를 잘못하였거나 그것이 싫다면 다시 또 되돌아가는, 그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 undo는 여러분들의 세팅에 따라서 다르지만 스탠다드로 대개 20번 정도까지 앞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드시고 났다면 방법은 여기에 가시면 뉴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서로 다른 구성이 될 수 있는 하다못해서 완전히 백지 슬라이드까지 여러분들한테 새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편한 것은 이렇게 작업을 1번 슬라이드를 끝내시고 나셨다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키보드 왼쪽 맨 밑에 있는 CTRL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Memorize의 M자를 한 번만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1번이 기억이 되고 슬라이드 2번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M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M을 한번 히트하게 되면 1번 슬라이드가 메모라이즈 되고 기억이 되고 2번 슬라이드가 생기가 됩니다. 2번 슬라이드부터는 1번 슬라이드와는 달리 1번 슬라이드는 타이틀 박스가 있었고 서브타이틀 박스가 있었죠. 그러나 2번 슬라이드에서는 타이틀 박스와 add 텍스트라는 글을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것이 나오고 요 가운데 가시면은 프로그램 세팅에 따라서 이렇게 insert table, 테이블을 추가한다거나 차트, 그래픽 차트를 집어넣는다거나 스마트 아트 그래픽이라는 것을 넣고 또 여기 3D 모델을 가져올 수도 있고 pictures,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이미 보관을 하셨거나 전화기 같은 것을 내 컴퓨터에 연결하셨다면 이 연결된 전화기 같은나 사진기에서 사진을 이 슬라이드 안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오피스 회사, 즉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오퍼하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픽처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비디오 클립, 여러분들이 찍으신 비디오든 다른 데에서 이미 되어 있는 비디오로서 내 컴퓨터 안에 보관이 되어 있다면 파워포인트에 슬라이드 하나에 비디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비디오를 화면 녹화가 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혹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다가 사운드만 소리, 내레이션이라든지 혹은 음악이라든지 이것을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바탕음악이 들어가서 바탕음악이 흐르는 데에서 내레이션도 2가지 이런 식의 사운드 파일을 한 슬라이드에다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은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슬라이드쇼,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사용하는 간단한 아이콘 그림들이 수백 가지가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X를 누르셔도 똑같은 현상으로 이것이 지워지고 캔슬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캔슬을 하여 놓으시고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타이틀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second slide라고 적겠습니다. 당연히 글씨가 작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셀렉트를 하고 사이즈를 바꾸고 볼드로 진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글씨 꼴을 바꿔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글씨체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 보면 전부 다 따로따로 바꿔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세컨드 슬라이드를 할 수가 있고 이 슬라이드를 이 박스 안의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혹은 이렇게 되면 가운데를 차지하도록 혹은 왼쪽에 가서 붙도록 혹은 오른쪽에 가서 붙도록이었습니다. 왼쪽에 가서 붙고 여기에서부터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어떤 분은 6개의 작은 그림이 보이고 어떤 분은 8개의 그림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인서트 하는 것입니다. 추가시키는 것이에요.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 안에다가. 여기 있는 것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 위에 있는 이 메뉴는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퀵북스에서는 해서 인서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바로 추가한다는 인서트, 삽입한다는 인서트 메뉴에 가면 여기 있는 그림들이 전부 다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던 테이블, 픽처스, 스크린샷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있고 또 좀 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인서트 중에서는 특히 여기 미디어라는 것을 클릭하여 보시면 거기에 비디오도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 오디오도 삽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스크린 자체를 리코딩하거나 특히 오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디오 컴퓨터 안에 이미 내가 오디오 파일로 보관한 것을 가져오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다면 리코드 오디오 파일을 하셔서 즉 내레이션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여기서 직접 녹음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비디오는 여러분들이 this device 본인의 컴퓨터에 보관한 것 혹은 온라인으로 가셔서 비디오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중에 하나인 그림을 집어넣는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픽처를 집어넣을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이 픽처를 클릭하셔도 똑같은 작업이고 이 위쪽에 인서트에서 픽처를 클릭하셔도 똑같은 작업입니다. 여기에 픽처를 누르시면 this device에서 가져오는 것과 온라인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온라인 픽처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온라인 픽처에서 이것은 퀵북스에서 이렇게 사인인을 마이크로소프트사 어카운트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사인을 하셨을 때에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픽처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픽처들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빙이라는 서치 엔진을 사용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birthday 케이크를 찾는다면 기다려보면 이렇게 다시 또 그 하나하나 안에 수십 가지의 카드가 들어있고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 인서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조금 아까 찾았던 그 케이크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 케이크에도 선택이 될 수 있고 지금 방울이 생겨 있을 때 바깥에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이
즉 우리가 슬라이드가 직접 보일 때에는 당연히 그 방울이 없어지겠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게 되면 선택되어서 여기 방울이 생기고, 이때는 이 방울을 한쪽으로 늘려서 이렇게 사이즈를 한쪽으로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높이 이런 걸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때 아무 때나 100을 하시면 요 앞으로 한 단계 돌아갔고, 아까 제가 옆을 늘렸죠. 한 번 더 한다면 옆을 늘렸던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다시 원상 복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사용해서 그림을 경사지게 하실 수도 있고 옆으로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 하얀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는 바로 여러분들 슬라이드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사진을 이렇게 가져갔다 놓는다면은 여기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아까 같이 가운데 있는 방울을 사용해서 올리고 내리고 한다면 여기에 균형이 깨지게 되지만은, 코너에 있는 방울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비율은 항상 유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있는 글자, 텍스트가 우리가 그림을 나중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림이 앞에 있고 저 뒤에 하였던 텍스트가 바로 뒤에 감춰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서 사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나면 저 위쪽에 가면 이걸 픽처를 우리가 하게 되면 여기에 드로잉 툴이 열리게 되고 픽처 포맷에 갔더니 bring forward, 여기는 지금 더 앞으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은 send backyard가 될 수 있죠. 뒤로 보내기 해서 이걸 뒤로 보낸다면, 지금 여기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second slide라는 글자가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second slide라는 걸 해서 잘 보이게 컬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텍스트 박스가 앞으로 오느냐, 혹은 이 텍스트 박스를 뒤로 보내고 사진을 앞으로 가져오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셀렉트를 하여 놓고 여기에 있는 Picture Format이라는 툴, 당연히 지금 현재 홈이라는 메뉴에 있는 서브 메뉴들이 다르고 Picture 툴, Picture Format을 클릭하였을 때 메뉴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Bring Forward를 만약에 누른다면 사진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글자는 가려지겠죠. Bring Forward를 눌렀더니 이렇게 변해지게 됩니다. 다시 이 사진을 우리가 원상복구 똑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사이즈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일 수가 있겠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다음에, 사진은 여기에 보시면은 픽처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밑으로만 내려가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한 줄 한 줄 바뀌게 되고, 맨 밑에 있는 밑으로 전부 다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클릭하게 되면 내가 이 사진에다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이걸 하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바뀌고, 또 다른 것을 하셔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얀 프레임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사진들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여기에 보시면 이게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옆쪽에 보면 픽처 보더, 여기 사진들 색깔, 이 보더의 프레임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들은
나중에 천천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보면 correction이 있는데 correction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 사진 자체를 어떻게 고쳐줄까? 좀 더 밝게 이런 식으로 여기 마우스만 가져다 대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다못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컬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흑백 사진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진으로 이렇게 색깔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픽처를 항상 셀렉트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아티스틱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가서 보시면은 완전히 좀 더 만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그렇죠? 하셔서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그 내가 원하는 이펙트에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에 딱 맞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 놓으시면은 이렇게 맨 처음 사진부터는 많이 바뀌어 있는 사진으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또 컨트롤 M을 누르셔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픽처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Pictures 여기를 클릭하셔도 아까 Insert에서 픽처를 클릭하시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밑에 있는 Pictures 작은 그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는 내 컴퓨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내 컴퓨터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가져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본인이 보관하여 놓았던 여러 가지 사진들을 파일 익스플로러, 파일 탐색 창을 열으셔서 거기에서 내 컴퓨터 안에 폴더에 사진이 보관되어 있는 폴더를 가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여기에다가 찾으셔가지고 집어넣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너무 작아서 고를 수가 없다면 여기 위에 있는 클릭을 하셔서 좀 더 큰 사진 혹은 아주 큰 엑스트라 라지를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걸 더 크게 해서 사진들을 좀 더 많이 보시면서 나는 이 사진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직접 인서트가 되고 한 번 클릭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인서트를 누르게 되면 사진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한 사진을 더 집어넣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인서트로 가서 픽처를 하시고 this device에서 아까 있던 이곳에서부터 나는 또 이 사진도 더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그냥 여기에도 또 똑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진이 선택된 데에서 방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도 여러분이 고치시고 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와 줄이 다를 때는 줄이 안 생기다가 여기 천천히 제가 올리면 이 사진과 똑같이 시작하는 데에서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걸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걸 키워나가면 밑에 가서 또 다시 점선이 생겨서 제가 딱 사이즈가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맞춰주기도 합니다. 가지고 이번에는 이게 슬라이드 3번이 되겠죠. 슬라이드 3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한글이 되어 있다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아무 때나 한글 혹은 다른 외국어들을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고, 여기도 당연히 한글에도 여러 가지 글꼴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H자 안에 들어가서 글꼴들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글꼴들을 사용을 바꾸실 수도 있고, 위치를 가운데로 움직이고, 색깔을 여러분들이 또 바꾸시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전체를 박스로 데코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역시 insert 칸을 가시면 거기에 가면 이렇게 shapes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밑에 있는 작은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박스들의 그림이나 혹은 여러 가지 모양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데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끌고 사이즈를 내 마음대로 충분히 키우고 난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feel이 가득 차 있다면 shape feel 이곳에 가셔서 여기 가운데는 비워달라 하면 no feel을 하시면은 바깥에 금만 남게 됩니다. 바깥의 금이 너무 이렇게 얇아서 볼 수가 없다 하면은 shape outline, 아웃라인 선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 또 다시 아웃라인을 하시면 여기 weight 이곳에 가면 이렇게 샘플로 사진의 선의 굵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more 라인을 클릭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이쪽에서는 화살표가 있다든지 점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다 따로따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이게 여러 사이즈를 하셔서 화살표 같은 것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shape, 아웃라인에서 weight을 클릭하셔서 가장 잘 보이게 일단은 두껍게 해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그림 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 사진을 사이즈를 줄여서 요 가운데다 이렇게 넣으시고, 그렇죠? 다른 사진은 더 작게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고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다시 여기에서 슬라이드를 컨트롤 플러스 M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번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진을 한 장만 더 애드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번에 우리가 다른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너무 어두우니까 조금 더 밝은 사진으로 가서 뭐 많이 박지는 않지만 하여튼 자 사진을 하나쯤 더 넣어놓고 그 다음번에 컨트롤 M을 하여도 되지만 이번에는 홈 가서 클릭을 하시고 뉴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구성이 되어 있는 여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그냥 타이틀하고 vertical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걸 클릭하게 되면 글씨를 옆으로 한문이나 이런 거 쓰실 때 옆으로 쓰셔야 된다면 위아래로 위아래로 글씨 쓰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한문이라든지 한글 옛날식으로 한다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끝 하고 이 위에 있는 박스는 가로로 나오는 박스, 밑에 있는 박스는 세로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만약에 한문이 필요하시다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 이렇게 쓰시고는 여기 글자 하나하나마다 가서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두 개도 됩니다. 이렇게 단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서 라이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단어도 있을 수 있고 글자 하나하나만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한문과 한글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자 여기에서 끝으로 5번째 슬라이드를 끝내고 이것을 갖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 메뉴에 가시면 세이브라는 섭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이브는 한 번 이름을 정해 주셨을 때 주로 그 위에 지금까지 새로 한 것을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고 Save As는 처음에 새로 이름을 정해 줄 때입니다. 이름과 내가 보관해야 될 폴더 이름을 Save As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 컴퓨터 안에서 어디에다가 집어넣겠느냐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 안에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폴더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 혹은 브라우즈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의 컴퓨터 전체가 나타나게 돼서 밑에서 이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번에 내가 여기에 있는 내 컴퓨터 D 드라이브 안에서 초이라는 서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찾아가고 스타디라는 제목이 있는 폴더를 찾아간 다음에 파워포인트 폴더 안에서 제가 파워포인트 PP 프로젝트들 안에서 여기 안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오늘은 클래스 1 파워포인트 그냥 PP라고만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 타입은 Save as Type, PowerPoint Presentation Project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익스텐션이 PPTX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ave를 클릭하시게 되면 내 이 폴더 안에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들이 보관이 돼서 아무 때나 다 프로그램을 껐더라도 다시 켜서 불러낼 수가 있겠죠. 하셔서 Save를 클릭하셔서 일단 먼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한 이펙트만 오늘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irst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 2번 이렇게 작게 슬라이드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셔서 마음대로 여기에서 고치셔도 됩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위치를 바꾸셔도 되고 뭐 다른 내용을 바꾸셔도 되고 1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여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 1번 슬라이드에서 가시게 되면 여기 우리 사진 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는 Insert 메뉴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번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Transi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랜지션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를 때마다 이 1번 화면이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번 화면에 가서 제가 이걸 고르게 된다면 1번 화면과 2번 화면이 바뀌는 그 전환 시기에 집어넣는 효과라 그래서 트랜지션 이펙트 혹은 전환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맨 밑에 버튼, 모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이펙트가 베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튼을 집어넣으신다면 이렇게 1번 커튼이 접히고 2번이 열리게 되고, 그렇죠? 네. 뭐 크러쉬를 하게 되면 1번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2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했더니 이게 접혀서 새가 날아가고 2번으로 바뀌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여기에 가서 볼 때 여러분들이 on 마우스 클릭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번 슬라이드부터든 2번 슬라이드, 우리가 이걸 슬라이드 쇼로 움직일 때 슬라이드와 슬라이드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마우스를 클릭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1번 슬라이드 쇼를 시작을 하고 제가 내레이션을 하든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사가 마우스를 클릭, 대부분은 요즘은 레이저 포인터라는 것이 있어서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레이저 마우스를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사이에 내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설명이 끝나면 마우스를 눌러서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게 되고, 2번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마우스를 강사가 클릭해야만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4번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 슬라이드 쇼에 가셔서 슬라이드 쇼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From Beginning과 From Current Slide가 있는데 From Beginning을 하게 되면 당연히 1번 슬라이드부터 가게 되고, 아니면 현재 선택된 3번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를 시작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From Beginning을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 쇼가 이렇게 1번 슬라이드가 나와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사가 설명을 하는 동안. 강사가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강사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2번 슬라이드로 트랜지션 효과를 해주고 바뀝니다. 2번 슬라이드에서 설명이 끝나면 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3번 슬라이드로, 여기에는 트랜지션 효과를 우리가 안 넣었기 때문에 트랜지션이 없이 그냥 슬라이드가 척 바뀌었죠. 또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또 다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끝나고 나면 왼쪽 키보드 맨 위에 있는 Escape 키를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 쇼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끝났는데 우리가 다시 1번 슬라이드로 와서 트랜지션으로 가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자동으로 해달라 할 때에는 on 마우스 클릭을 체크를 뽑아내고 after 각 슬라이드가 몇 초에, 자 1번 슬라이드는 1초, 2초, 3초를 보여줘라.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이펙트, 그 트랜지션 이펙트가 나오는 시간은 1분 50초에 걸려서 해달라 하게 되면 1번 슬라이드 쇼를 1번부터 시작하면 3초를 보여주고 나면 자동으로 2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슬라이드를 갔더니 아직 on 마우스 클릭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걸 뽑고 2번 슬라이드는 4초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따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슬라이드가 50장, 100장이 된다면 하나하나마다 시간을 정해야 줄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Apply to All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이 슬라이드에 지금 우리가 선택했던 트랜지션 효과와 마우스 누르지 말고 4초 동안 보여주세요.
그리고 트랜지션은 3초 25에 걸쳐서 아까 새가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걸 해달라. 이렇게 하고 apply to all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정해준 효과가 모든 슬라이드 50장이든 100장이든 거기에 똑같이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pply to 여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서 apply to all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새가 날아가는 이펙트가 돼 있어서 우리가 슬라이드 쇼에서 from beginning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마우스를 강사가 건드리지 않아도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하면서 자동으로 혼자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 비디오라든지 혹은 뭐 노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실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고 끝나면 Escape를 클릭하시면 다시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슬라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20장 있는데 그중에 나는 이 슬라이드는 1번 슬라이드는 트랜지션이 2초가 아니고 3초를 하고 싶고 이펙트는 이것이 아니고 이거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해당 슬라이드만 가서 이렇게 세팅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업을 바꾸셨다면 대개 5분 최소한도 10분마다는 꼭 가셔서 여기에 있는 세이브 메뉴입니다. 요거는 가서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가 놓으면은 여기에서 세이브 컨트롤 플러스 S를 누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새로 고친 것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내 컴퓨터 안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워포인트 수업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위아래로 써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박스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키우고 줄일 때는 양쪽 화살표였지만 여기 경계선에 가게 되면은 화살표 4개의 메뉴가 마우스가 보이면 거기에서 라이트 클릭을 합니다. 라이트 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가 이렇게 작은 메뉴가 열릴 수가 있고 혹은 이와 같이 큰 메뉴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위치에 따라서 작은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하신 건 작은 게 열리는데 나는 큰 메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큰 메뉴에서 작업을 하셔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지워라, 잘라내라. 이 박스는 난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라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컷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글씨를 쓰시고 싶으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엔터를 쭉 눌러서 여기에다가 끝 혹은 뭐 디엔드라고 써주고 얘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항상 홈 메뉴에 가서 작업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위에 맨 처음에 있던 글씨가 위로 올라가 버려서 안 보인다면 여기 박스에서 박스 크기를 여러분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너무 선이 많아서 위아래가 너무 멀다면 다시 가운데 아무 데서나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딜리트 키를 사용하게 된다면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하셔서 여기에서 사이즈도 바꾸고 볼드도 만들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디엔드 이렇게 쓰시고 또 여기 중간에다가 쓰신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를 더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은 까만색으로 다시 하고. 여기까지가 파워포인트 수업 1, 맨 처음 기본 수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거를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거기에 라이크나 혹은 subscribe, 구독을 클릭해 주시면 제가 올리는 모든 비디오들이 여러분들에게 새로 올릴 때마다 통지가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